네, 저는 이제 그 모바일 VIT, 라이트웨이트, 제너럴 퍼포스 앤 모바일 프렌들리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셀프 어텐션 기반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점점 CNN을 대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이미지넷 1K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어큐러시 타본 어큐러시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델들 중에 7개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셀프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VIT는 강한 어그멘테이션이나 레귤러리제이션을 필요로 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CNN 기반의 모델들은 이미지에 특화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 특화된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뭐 딱히 어그멘테이션이나 레귤러리제이션, 뭐 하이퍼 파라미터 등의 상대적으로 VIT보다 덜 민감한 그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나 모바일 비전 태스크에서 이제 CNN 기반의 라이트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VIT와 CNN 기반의 모델을 그 모바일 디바이스 수준에서 이 가벼운 정도의 모델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파라미터 개수를 가짐에도 CNN 기반의 모델이 VIT 기반의 모델보다 뭐 3%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이에 대해 저자들은 VIT 기반의 모델은 CNN과 같은 이미지 특화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해 보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VIT가 등장했을 때부터 CNN을 결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긴 했으나 여전히 그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헤비하고 아직까지 모바일 수준에서의 이 두 개를 결합한 연구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센서티브하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모바일 레벨에서 이제 VIT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VIT만 사용을 해서 그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하면 CNN 기반보다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섞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모바일 비전 태스크에서 요구되는 모델의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벼워야 되겠고요. 로우 레이턴시여야 온라인으로 뭔가 그 실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태스크에 쉽게 이제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웬만하면 더 높은 정확도의 모델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라이트웨이트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 로우 레이턴시 이 세 가지 특성에 집중을 해서 모델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 CNN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레스한 센시티비티와 그리고 뭐 스페셜 인덕티브 바이어스 이런 특징들과 VIT의 글로벌 프로세싱의 특징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모바일 VIT 블락으로 이 CNN과 VIT의 장점을 이제 합치게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CNN은 그 모바일넷 뭐 CNN 기반의 라이트 모델인 모바일넷 V2에서는 블락에서 언폴딩, 로컬 프로세싱, 폴딩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바일 VIT 블락에서는 이 로컬 프로세싱을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글로벌 프로세싱으로 바꾸게 됩니다. 뒤에서 더 나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VIT 블락으로 적은 파라미터와 간단한 학습 레시피로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정의로는 학습 때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적인 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unseen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려면 일단 학습부터 제대로 잘 돼야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이 unseen 데이터들에 대해서 잘 예측하게끔 학습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관해 어떤 가정을 집어넣어서 좀 더 잘 학습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CNN의 경우에서는 이미지가 있을 때 로컬한 근방에 이제 픽셀들의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필터를 도입을 해서 필터가 이미지의 그 로컬한 부분을 계속 돌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게끔 모델을 구성하게 됐죠. 근데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실제로 대부분의 이미지에 유효했고, 그래서 다양한 그 비전 태스크에서 CNN이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VIT는 이런 CNN과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이 그냥 셀프 어텐션에서 전체 픽셀을 고려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강한 가정이 있는 CNN보다 많은 데이터셋과 뭐 강한 레귤라리제이션 등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CNN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컨볼루전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이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필터에 의해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한 CNN을 모바일 레벨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팩토리제이션을 적용을 한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뭐 모바일넷이나 셔플넷 같은.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VIT도 그 모바일넷 V2의 모델을 많이 참조를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변형을 시킨 모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모바일넷 V1, V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N 기반의 모델들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덕티브 이미지 특화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딱히 하이퍼 파라미터를 VIT만큼 엄청 서치해야 된다던가 이런 노력 없이 학습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가 쉽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만약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딱 있을 때 CNN 그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인 CNN 백본만 계속 갈아 끼우면 쉽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쉽고 대체가 쉽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CNN이지만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여전히 스페셜리 로컬하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넷 V2를 이 연구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모바일넷 V2는 어떻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레벨에서 적용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키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V2를 알려면 V1부터 알아야 돼서 V1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의 과정이 일반적인 컨볼루션 과정이고, 이 밑에 과정이 이 위의 과정을 팩토리제이션 한 이 모바일넷 V1에서 적용을 한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일반적인 컨볼루전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 by K의 필터로 컨볼루전을 적용한다 했을 때
계산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만약에 k by k의 필터가 있으면 일단 k by k개의 엘리멘트와 이 뒤로 채널만큼의 c개의 k 곱하기 k 곱하기 c개의 엘리멘트끼리의 뭔가 연산이 있을 것이고요. 이 필터가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했을 때 한 칸씩 옮겨가면서 계속 연산을 할 텐데,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이는 스텝 사이즈가 결국에 아웃풋의 이 뭐 높이, 넓이와 같게 되니까 이 컨볼루션에서 총 필요한 계산량은 k 곱하기 k 곱하기 c에 움직일 수 있는 h 프라임, w 프라임, 그리고 총 필터의 개수 c 프라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밑에서는 이제 밑에서의 계산량을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뭐냐면 이 인풋을 채널별로 다 뜯어내서, 여기가 C개니까 그러면 C 그냥 H by W by 1짜리 텐서로 다 뜯어내서 각각 텐서에 대해 서로 다른 필터를 이제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K 곱하기 K는 고정이고, 이게 아무튼 C개의 텐서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니까 K 곱하기 C까지는 그대로지만,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는 필터의 개수가 딱 C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C 프라임이 필요 없이 K 곱하기 C 곱하기 H 프라임 곱하기 W 프라임이 계산량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아웃풋은 이제 이 오타가 나는데, 여기가 H 프라임, W 프라임,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계산하면 이 아래와 같이 계산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두 과정의 계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 아래 계산량, 그러니까 위의 계산량분의 아래 계산량을 해보면 결국 C 프라임분의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K는 지금 커널 사이즈고 C는 이 아웃풋 채널의 개수인데, C 프라임이 일단 일반적으로 K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얘를 제쳐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모바일넷에서 커널 사이즈를 3으로 채택을 하는데 여기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그 말은 위의 계산이 아래의 계산량의 9배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뎁스와이즈 스텝 파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모바일넷 V1에서는 대폭 계산량도 감소시키고 파라미터 수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넷 V2인데요. 일단 먼저 왼쪽이 모바일넷 V1의 블락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이 모바일넷 V2에서는 두 개의 블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락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모바일넷 V2에서 적용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와이드, 내로우, 와이드 형태로 이 블락 안에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모바일넷 V2에서는 내로우, 와이드, 내로우 형태로 이제 과정을 지나치게 되는데, 얘네 과정이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충분히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에 이 데이터셋을 잘 설명하는 매니폴드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로우 디멘전 피처맵에 충분히 데이터셋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이 작은 사이즈의 피처맵을 인풋 아웃풋으로 설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기 위해 얘를 계속 메모리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크기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VIT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VIT가 나올 당시에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 뭐 많은 어그멘테이션, 강한 레귤러리제이션과 함께 CNN 모델을 제치고 소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VIT를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계속 말했다시피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서 이 설치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어그멘테이션도 그 베이직한 어그멘테이션 이외에 컴믹스, 뭐 믹스업 이런 걸 넣지 않으면 갑자기 성능이 뚝 떨어지는 등 굉장히 민감한 특징 때문에 트레이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VIT의 이 최적화가 어려운 부분이 CNN과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논문에서 VIT랑 CNN의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봤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CNN은 조금 VIT의 로스 랜드스케이프이 CNN보다 훨씬 샤프해가지고, 네, 딱 봐도 VIT가 더 학습하기 어렵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과 결합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파라미터 수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했다는 이제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에 그림이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사실상 모바일넷 V2에서 그냥 구조만 진짜 살짝 바꾸고 이 모바일 VIT 블락을 3개 넣은 게 이제 전부인데요. 여기서 MV2는 모바일넷 V2 블락을 의미를 하고, 이 아래 화살표 2 써 있는 것은 2배 다운 샘플링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VIT 블락의 핵심인데, 이 안에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로컬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활용을 위해서 n/n 컨볼루전과 뭐 1/1 컨볼루전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블락을 거친 뒤 마치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는 것처럼 인풋과 이 글로벌 프로세싱을 해서 나온 아웃풋을 퓨전해주는 이 3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풋 피처 맵으로 뭐 H/W/C에 이제 피처 맵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n/n 컨볼루전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1/1 컨볼루전을 거쳐서 훨씬 더 그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HW는 고정이지만 이 C, 이 스몰 d가 C보다 훨씬 큰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n 컨볼루전을 거치기 때문에 로컬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인코딩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단계를 통해 나온 피처 맵이 있을 때 이 라지 H, 라지 W 크기의 그 피처 맵을 스몰 w, 스몰 h 크기의 패치 단위로 이 색깔별로, 그림과 같이 색깔별로 다 잘라서 이거를 이제 언폴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쫙 피게 되고요.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피처맵 형태가 아니라 다 핀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원래 피처맵 모양으로 그 위치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폴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폴딩 과정에서 이 전에 인풋 피처맵과 동일한 모양으로 얘네들을 폴딩 해주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 딱히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요 없다고 해요. 얘는 아마 이제 CNN을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CNN을 이
뒤에 CNN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뭐 스트라이드 1씩 뭐 옮겨가면서 CNN을 거치게 되니까 딱히 포지션에 대한 인코딩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세싱까지 거친 다음에는 인풋 피처 맵과 이 아웃풋 피처 맵을 컨캐트네이트 해주고 n/n 컨볼루전을 거쳐서 이제 인포메이션들을 퓨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컨볼루션의 프로퍼티도 가지면서 트랜스포머의 프로퍼티도 가지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좋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글로벌 프로세싱 과정에서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이 빨간색은 실질적으로 이 파란색 픽셀들과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파란색 픽셀들은 이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여기서는 n이 3일 때를 가정하는 건데 3x3 컨볼루전에 의해 인코딩 되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픽셀이 파란색 애들과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지만 실제로 파란색은 이 주변 애들의 정보도 인코딩하고 있으므로 이 빨간색 픽셀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추가로 이제 좀 부가적인 건데 멀티스케일 샘플러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앞에서 그 트랜스포머 과정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필요 없어짐에 따라서 멀티스케일 인풋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원래 VIT 기반 모델에서 멀티스케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려면 뭐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픽스된 사이즈의 이미지로 학습을 했으면 파인 튜닝 단계에서 뭐 좀 더 큰 레졸루션의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멀티스케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했는데요. 그와 다르게 이 모바일 VIT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애초에 학습 파인 튜닝 단계가 아니라 학습 과정, 트레이닝 과정에서 멀티스케일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다양한 레졸루션 셋을 미리 정의를 해놓습니다. 뭐 H1W1, H2W2, 뭐 HNWN까지. 여기서 이제 뒤로 갈수록 큰 레졸루션을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할 때 각 이제 GPU별로 이터레이션마다 얘네 레졸루션 셋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 제일 큰 레졸루션일 때인 HNWN일 때 배치 사이즈를 B라고 먼저 사전에 정의를 해놓으면 각 GPU별로 뽑은 레졸루션 셋을 이 HTWT에 집어넣어서 BT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해당 BT 사이즈의 배치로 각 GPU마다 다른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자 다 다른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다 다른 개수의 배치 사이즈로 이 그림 위의 그림과 같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전체 스텝도 좀 더 줄고 학습이 좀 더 빨라질 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에 이 실험 결과에서 보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약간의 이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총 3개의 사이즈 XXS, XS, S 총 3개의 크기의 모델을 제안을 했고, 일단 먼저 이미지넷 1K 그 데이터셋으로 먼저 사전 학습을 했고요. 뭐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볼 점은 이제
오직 베이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만 사용을 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베이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 하면 뭐 랜덤리 사이즈, 크로핑 아니면 뭐 호리젠탈 플리핑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부터 보면은 왼쪽은 이제 뭐 라이트웨이트 CNN이나 헤비웨이트 CNN과 이 모바일 VIT를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이 빨간 맨 위에 빨간 줄이 모바일 VIT인데 다른 라이트웨이트의 그 CNN 기반의 모델들보다 비슷한 수준의 파라미터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항상 더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를 보면은 심지어 이 레즈넷 101 같은 애는 파라미터 수가 거의 뭐 8배, 9배 차이가 나는데도 모바일 VIT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VIT 기반의 많은 이제 변형 모델들과 비교를 한 실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VIT 기반의 모델들은 뭐 CNN 기반의 모델들보다 좀 더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졌어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B 테이블을 보시면 이 PI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이 베이직이냐 어드밴스드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심합니다. 이 어드밴스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PIT는 4.9밀리언 개의 파라미터인데 73이지만 베이직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PIT는 파라미터 수가 뭐 거의 2배인데도 낮은 성능을 보일 정도로 그 어그멘테이션에 예민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드 어그멘테이션은 뭐 믹스업, 뭐 랜드 어그멘테이션, 컴믹스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처음에 집중하고자 했던 라이트 웨이트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퍼포스에 관한 실험이 될 수 있겠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와 비슷하게 항상 모바일 VIT가 적은 파라미터 수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의 목적도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특성 하나가 로우 레이턴시인데요. 이와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서로 다른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세팅을 했을 때 인퍼런스 타임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8, 4, 2, 2, 2, 2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앞에 모바일 VIT 블락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각에서 어떤 패치 사이즈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값입니다. 뭐 8, 4, 2면은 여기서는 이 패치 사이즈를 8x 8로 사용한다는 얘기고 얘는 4x 4, 여기서는 2x 2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패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트랜스포머 블락의 이제 전체 픽셀을 모두 고려해서 피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패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은 이 패치 사이즈가 큰 세팅에서보다 항상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S 버전을 빼고는 모두 리얼타임에서 이제 인퍼런스가 가능한 정도의 인퍼런스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장을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여기서 H와 W가 그 패치의 가로 세로이고 N이 그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커널 사이즈입니다. 왜 패치 사이즈가 작으면 성능이 좀 더 좋고 패치 사이즈가 크면 조금 더 낮은지를 이제 보자면, 이렇게 패치 사이즈가 이 커널의 그 사이즈보다 작을 때는 트랜스포머 블락에서 어텐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 빨간색 기준으로 파란색 애들과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데, 이 파란색 스코어는 커널이 3x3이므로 이 주변 3x3 크기만큼의 그 픽셀들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픽셀과 모든 픽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이제 그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과 같이 패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패치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는 빨간색에서 이 파란색 애들과 어텐션 스코어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파란색이 이만큼밖에, 이만큼의 주변 픽셀들의 정보만 인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픽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이 애플에서 쓴 논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이폰 12에서 실제로 이 로우 레이턴시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모바일 VLT가 모바일 넷 V2보다 훨씬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NN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어느 정도 최적화가 잘 돼 있는 반면에, 트랜스포머 연산에 대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레벨에서 충분히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 쿠다 상에서 보면은 진짜로 이 모바일에서의 차이만큼 그렇게 심한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우 레이턴시는 아직 좀 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이 트랜스포머 연산이 좀 더 최적화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멀티 스케일 샘플러에 대한 실험인데요. 가장 위부터 보시면 멀티 스케일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비교를 하게 되는데, 트레이닝 에러를 보면 멀티 스케일을 썼을 때가 오히려 좀 더 높지만,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면 멀티 스케일을 썼을 때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그 밸리데이션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의 갭을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멀티 스케일을 썼을 때 거의 0에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은 이 멀티 스케일 샘플러를 썼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스케일의 인풋을 이제 주고 그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 멀티 스케일 샘플러를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가 안 썼을 때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이 XXS, XS, S 사이즈 총 3가지 다른 모델에서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이미지나 타번 어큐러시를 봤을 때 비교를 해본 것인데, 네, 항상 썼을 때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겠고요. 그리고 CNN 기반의 모델에도 이 멀티 스케일 샘플러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타임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맨 처음 좌측 맨 위를 보면은 웨이트 디케이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어떻게 보면 로버스트니스를 보고자 하는 이제 실험인데요.
원래 VIT 모델들은 이 ADK 값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성능 변동이 심합니다. 근데 이 모바일 VIT에서는 이 C번의 테이블을 보시면 뭐 10배씩 작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그 성능 변동은 이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부분의 그래프와 테이블은 그 퓨전 단계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컨캐트네이트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제 차이를 본 실험인데 스키 커넥션을 했을 때가 약간의 더 성능 향상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밑에 테이블은 패치 사이즈에 대한 오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성능만 보면 333일 때가 제일 좋은데 인퍼런스 타임이 길어집니다. 왜냐면 그 앞에 구조를 보시면 여기 모바일 VIT 블락에 들어오는 인풋이 32, 32, 16, 16, 88입니다. 이렇게 2의 배수이기 때문에 패치 사이즈를 3으로 하게 되면은 패딩 작업이 부가로 필요하게 돼서 인퍼런스 타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기본을 222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른쪽 맨 위에 테이블은 레이블 스무딩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에 대한 에벌레이션인데 네, 둘 다 썼을 때가 제일 성능이 네,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수준에서 최대한 그 VIT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서도 가볍고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도 보이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나 뭐 어그멘테이션에 덜 민감한 모바일 VIT 모델을 제안한 논문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심플한 트레이닝 레시피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CNN과 이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트랜스포머를 잘 혼합한 논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런 시도는 많았지만 모바일 레벨에서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인 논문은 이 논문이 처음이 되었고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비슷한 수준의 CNN 모델뿐만 아니라 좀 더 무거운 8, 9배 파라미터 수가 더 많은 모델들보다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아직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트랜스포머 연산이 최적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널리 사용하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